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올 한 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고 새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네, 저도 몇 가지 세웠는데 네. 실천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실천이. 어렵습니다. 네. 예. 김세문 잘 하고 계시나요? 글쎄 뭐 제일 마음 먹고 세우기 쉬운 게 계획이고 네.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게 또 계획인데 어릴 적부터 실패 많이 했죠. 그 생활 계획서 방학 때 되면 그 짜잖아요. 동그랗게 네. 만들어. 네, 근데 지킨 거는 거의 자유 시간 뭐 이 정도. 그 인생의 계획 중에서도 제가 목표 중에서 세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네.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삼시세끼 밥은 먹고 살자. 예. 아. 네. 한 해 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인생템이다, 인생 사진이다, 인생 맛집이다 이런 순간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작 네. 중요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인생이 영어로 라이프잖아요. 어. 라이프 안에 네. IF, if가 들어있거든요. 어. 이게 그만큼 우리 인생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if가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다만 그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 신년 특강을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평생 지치지 않고 즐겁고 또 행복하게 자신의 평생 직업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품을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 뿅망치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기도 합니다. 예, 김쌤하고 좀 많이 스타일이 비슷하시네. 그러게요. 저희 데칼코마니 같아요 정말. 네. 예. 어릴 적 헤어진 형님 아니신가요? 네. 저는 저 염소 수염만 보면 너무 반가워요. 어. 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김샘을 여기서 뵙다니. 아유 형님 반갑습니다. 예. 본인 그러니까, 소개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창직학교 메가더 스쿨의 교장 정은상입니다. 네. 1인 기업가고요. 예, 지금 열심히 지난 9년 동안 한 400명을 제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코칭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름을 항상 이렇게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하시던데요. 예. 네. 제 이름이 정은상인데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전화상으로 이름을 물을 때 제가 정은상이라고 하면 은상으로 발음을 안 하고 은상이라고 그래요. 은상. 그래서 제대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꿨죠. 나는 평생 대상과 금상은 받아본 적이 없는 은상이다라고 예.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크신가 봐요. 뭐 아쉬움보다도 뭐 저는 그게 좋은데요. 예, 은상 형님 이름이 괜찮잖아요. 금상 대상이지 않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네. 아시고. 예. 근데 약간 말투에서 이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거든요. 예, 예. 대구가 고향이신가요? 아니 대구 고향은 아니고 이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 부산 이쪽인데 제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꽤 오래 전에 여기 대구에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네. 대구에 사셨구나. 예. 그 여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당 초등학교라고. 네, 있죠. 내당 그때는 국민학교죠.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내당 국민학교 그 근처에는 다 농가밭이고 네. 큰 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게 다였어요. 시청자분들께는 좀 낯섭니다. 예.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창직을 이제 코칭하는 사람인데 창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 그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나 조금 젊으신 분들은 어떻 와닿지 않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창직을 해? 평생 직업이 왜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적어도 75세에서 80세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예.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걸 찾으면 오래 못 가요. 근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오래 가요. 오. 그게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스스로. 된다는 건데 예, 네. 제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예. 아니고 혹시 뭐 창직을 전문가가 되려면은 네. 따로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없어요. 없어요. 창직이 무슨 저 자격증이 있겠어요.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수원서 저한테 코칭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창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물었대요. 너 그런데 자격증 있어?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못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제가 이 창직은 자격증이 없다. 당신이 창직하면 그 자체가 직업인데 직업에 무슨 자격증이 있냐? 그렇죠. 자격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네. 창직 전문가. 근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더라고요. 예. 메가다학교 교장 그리고 창직 전문가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거기다가 중 전문가도 있고. 예, 중 전문가. 중 세상에 전문가. 예, 화상에 세상에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호기심 빼놓고는 시체죠. 예. 예. 그러면은 가장 이제 자신 있는 수식어는 뭘까요? 저요. 이 중에서 나는 이거는 정말 자신 있다. 이거 자신 있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는 게 코칭이에요. 코칭. 사람을 코칭하는 거예요.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에요. 티칭, 코칭이 뭐가 다른지는 아시죠? 티칭은 내가 아는 바를 가르치는 거고 네. 네. 코칭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건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금상 대상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코칭은 티칭은 못해. 그리고 코칭은 제적성에 맞아요. 코칭 전문가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메가더 스쿨이요. 예. 인천 상륙작전하고 예, 뭐 맞아요. 상관 그 있는 메가드가 그런 맞아요. 뭐 스쿨인가요? 예, 예. 네. 그 메가드 왜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만드신 좀 거예요, 해주세요. 네이밍을? 그거는 예. 제가 이제 퇴직 직장 생활 20년 하고 지금 퇴직한 지 20년 됐거든요. 직장 생활 20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09년도 말에 스마트폰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더니 대부분 옆에서 얘기가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무슨 은퇴 연구소 같은 거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302권 낸 고정욱 작가하고 서로 이제 채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무 진부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메가드가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안보 연구소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메가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나보고 인터넷 찾아보래.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우리 저 김샘 예. 인천 상륙작전을 1950년 9월 15일 날 했거든요. 메가드 장군이. 예.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한 40 중반 50 정도.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70세예요. 그 이름이었어요? 사람이 1880년생이에요. 예. 그리고 1964년에 타계했어요. 84세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온 게 70세야. 지금 나이로 따지면 저 서울대학교 김태일 교수님께 여쭸더니 지금 나이로 따지면 80에서 85세가 된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하 인생 100세 시대에는 메가드처럼 살아야 된다. 심오한 뜻이 숨어 야. 있었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메가더 스쿨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코칭한다니까. 코칭. 가르칠 수가 없어. 내가 아는 게 없어. 네.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관찰을 해서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그 요즘 그 저기 나오나 부른 그 테스형 테스. 예. 네. 그 소크라테스식 방식이에요. 대화하면서 계속 스스로가 그걸 끄집어내도록 내가 옆에서 불을 떼주는 거죠. 이야.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대입을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창직 전문가가 되신 거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 20년 했고요. 직장 예. 생활. 은행 그 중에서 15년은 외국 은행을 다녔고 그 다음에 10년은 제가 돈을 벌려고 10년을 무지하게 노력을 했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예. 예. 어떤 네. 일 하셨어요? 전문 경영인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 이런 일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교육 사업도 해보고. 음. 예. 결론은 나는 돈을 버는 데는 별로 실력이 없다. 선생님은 평생 직업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긴 하지만 네.
이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는데 이 평생 직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그러면 뭐 하실래요? 아나운서님 예를 들어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아, 그럴 수도 물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하는 거를 제가 권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저도 이 말이 직업인 사람인데 네. 정말 말씀을 참 잘하신다. 네. 그리고 오늘 저 진짜 기대되거든요. 요즘 제일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던 직업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될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아침마당의 패널로 있은 이래로 가장 집중하고 오늘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오늘 좋은 말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년 특강 넌 평생 뭐 하고 살래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직학교 메가드 스쿨의 정은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직으로 평생 직업 찾기 프로젝트 넌 평생 뭐 하고 살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작부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말을 놓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게 2016년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2016년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완전히 세상을 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일순간에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에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을 이 코로나19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선 일자리가 다 사라져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공지능을 통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져요. 지금은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직장이 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저처럼 1인 기업, 저는 1인 기업이에요. 저는 1인 기업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원금 뭐 이렇게 다들 한 번씩 받아봤을 거예요. 안 받아본 적도 있겠지만 받아보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데 점차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기본소득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과연 기본소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그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평생 직업으로 내가 뭘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쉽지 않아요. 다들 쉽게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직장 들어갈 때 보통 20대 들어가잖아요. 그럼 첫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년 공부했어요? 10수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10수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직업을 가지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세 가지가 없는 게 공짜, 비밀, 정답이에요. 그 중에서 정답이 없어요. 특히 평생 직업은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 걸음이 다르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평생 직업을 찾아보자. 언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혼동을 해요. 일자리와 일거리를 혼동해요. 일자리는 직장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할 자리가 일자리예요. 네. 근데 일거리는 뭔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일거리예요. 근데 일자리가 곧 일거리라고 등식을 성립한다고 착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직장에 다닌다고 직장 다닌다고 직업이 생기지 않는다. 더랩 H 김호 대표를 제가 잘 아는데요. 이분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직장 다니니까 내가 당연히 직업이 있지.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에 내가 다녀요. 내가 직업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나의 직업은 뭘까? 이런 거를 젊을 때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을 떠났을 때 나에게 남는 게 뭘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이 김경록 소장이 1인 1기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기술은 뭐 전기 기술이나 무슨 뭐 로봇 기술이나 그런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쌤처럼 말로 먹고 사는 분은 말을 잘하는 기술, 남을 잘 설득하는 기술, 질문을 잘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기술이에요. 그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죠?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자기가 찾아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직장 다닌다고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젊은 분들에게 제가 저런 얘기를 하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마이동풍이야. 그냥 지나가.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지금 직장 다니고 작은 아들은 프리랜서로 일해요. 큰 아들은 지나가요. 무슨 예 아빠 알았어요. 저도 좀 신경을 써볼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루하루 회사에 가서 바쁜 일 때문에 다 이렇게 지나가.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예전에는 정년퇴직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정년퇴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기퇴직밖에 없어. 네. 40대 중반에 벌써 나와야 돼. 50대 초반에 나와야 돼. 회사가 밀어내는 게 아니고 일 자체가 없어져요. 웬만한 거는 로봇이 다 할 수 있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걸 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찾냐고. 근데 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매월 내 월급 통장에 꽂히는 그것 때문에 그 일종의 마약 같은 거죠. 꽂히는 것 때문에 그걸로 안주하고 살다가 어느 날 화들짝 놀라서 잠을 깨보니까 내가 퇴직할 때가 됐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창원에 있는 어떤 큰 공장에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씩 강연을 하거든요. 하러 갔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이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하고 뭐 하실래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공장에서 현장에서 오래 일을 했대.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제가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우선 수입이 주니까 경조사비를 줄여라. 그랬더니 절대로 못 줄여요.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못하면 어떡할 건데?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떡할 건데? 아직 저 연금 나올 때는 아직 멀었는데 어떡할 건데? 대답을 못해요.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제 후배 중에 박태현 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조직 및 자기개발 전문가인데 최근에 이런 책을 냈어요. 회사를 다닐 수도 떠날 수도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면적 자기 퇴직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많다. 앉아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나 관둬야 되는데
근데 관두려니까 관두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관두는 거야.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만 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들. 그건 남의 일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다시 우리가 출발점에 다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코로나19 오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뉴노멀이 뭐예요? 노멀의 뉴잖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리셋이에요. 리셋. 제가 스마트폰 전문가예요. 스마트폰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중학교 1학년하고 제가 이제 4년째 지금 수업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를 아주 잘 따라요. 왜 따른 줄 아세요? 그 친구들이 하는 게임 몇 가지 외에는 내가 너무 잘 알거든.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따라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이러면 새로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계속 방관만 하고 있어요. 특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웬만한 건 다 시켜요. 팀이 중요하다 이래서 다 시켜요. 조금만 직급이 올라가면 누가 해와, 카피 해와, 뭐 해와, PPT 만들어와, 뭐 해와. 이제 검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검토는 뭐 하나요? 이거 X만 치는 거지. 빨간 줄로 걷는 거지. 아,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만 얘기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면 힘들어요. 작은 일부터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국내 기업에 한 5년 다니다가 85년도에 외국 은행을 들어가면서 저는 참 많이 배웠어요. 외국 은행을 들어갔더니 제 위에 이사분이 계시고 제가 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사분이 아침에 와서 머그컵에다가 자기 커피를 자기가 타요. 비서가 있는데 신기하다. 저도 가서 직접 탔죠.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연속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그거는 비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네. 비서는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당신 커피를 왜 비서가 타줘? 혹시 이제 손님이 올 때는 부탁을 할 수는 있지. 손님 왔으니까 차 한 잔 좀 부탁한다고 이럴 수는 있지만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유연성이 그때부터 좀 길러진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발상의 전환을 안 하면 새로운 직업도 보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 건데? 모르잖아요.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녀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교사나 다른 사람에 맡기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 내가 월급 받으면서도 내 평생 직업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퇴직하면 그때 하겠지.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많이 고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10여 년 그렇게 노력해서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직장은 제가 해보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지난 9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2, 3년만 꾸준히 준비하면 누구든지 창직을 할 수 있다. 평생 직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고 평생 직업이 나왔다고 그게 끝은 아니에요. 바뀌어요, 계속. 그렇지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흐름을. 아,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뉴멀 하다가 조금 건너왔는데 스마트폰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첫째가 껐다 켜야 돼. 껐다 켜야 된다고. 네. 껐다 켜는 게 리셋이에요. 우리 인생도 가끔씩 리셋을 해야 돼.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도 안드로이드 다 쓰고 있는데 가끔씩 저는 스마트폰을 리셋해요. 리셋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름 속에 다 올려져 있어요. 클라우드에 다 가 있어요. 사진 다 가 있고 연락처 다 가 있고 문서 다 가 있고
다 가 있어요. 저는 USB를 안 써요. 요즘 USB 만드는 회사는 힘들어요. 그죠?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매팅을 해가지고 리셋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리셋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제 리셋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한 번은 리셋하고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게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우리 김쌤 뭐 리셋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가 해야 돼. 자, 창직은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인데 이게 이제 창업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창업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창업은 어떻게 하나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창직을 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직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론도 안 들었어요. 창직을 시작할 때. 이론도 들 이유가 없어요. 먼저 창직을 하고 차츰차츰 그 내가 창직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패가 없어요. 시작은 있는데 실패가 없어요. 다만 중간에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실패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창업은 다르죠. 창업은 그렇게 한번 투자 같은 걸 했다가 실패하면은 데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무자본으로 창직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나는 70세요. 75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창직할 수 있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끝났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대부분이 다 뒤로 앉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당신이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는 그렇게 안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뭔가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걸 해보려는 의욕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배우기만 하려고 그래. 배우기만. 물어보면 여기도 배우고 저기도 배우고 일주일에 몇 개도 배운대.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는 건 좋은데 공부 좀 그만하시고 실행으로 좀 옮겨보시는 게 좋겠다. 배우는 건 좀 줄이시고 이제 그중에 하나라도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실행해 보시라. 아까 삼삼법칙 말씀드린 대로 좀 실행해 보시는 게 좋은데 실행을 안 하고 계속 배우기만 하면 가분수가 돼요. 머리에는 든 게 많은데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못해. 저도 은행 출신이지만 은행 지점장 출신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안 해봤거든. 그래서 이게 알면 알수록 실행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또래나 아니면 대부분 지금 50대, 60대가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해보면서 느끼면서 틀려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완벽주의. 결벽이 있는 사람들. 나는 완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저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해요? 하세요. 유튜브 방송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슨 장비를 사야 돼요? 장비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앞에다 틀어놓고 하세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뭐 조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도 있어야 돼. 마이크가 왜 필요해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스마트폰 앞에다 놓고 하면 돼요. 요즘은 줌이 있어가지고 줌 앞에다가 노트북 앞에다 그냥 하면 돼요. 안 해. 그래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저기 합정역에 있는 그 그리스 음식점 그 셰프가 있어. 오너 셰프. 형님 저 유튜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와 같이 앉아. 옆에 앉혀놓고 자 오늘 개국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국을 했어요 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4개월 이렇게 좀 넘었는데 지금 40개 했어요. 40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유튜브는
퀄리티도 질도 중요하지만 퀀티티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알리려면 개수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하고 리뷰를 하되 100개 올리고 난 다음에 나를 찾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왜냐하면 100개쯤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얼라이먼트가 돼요. 아, 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스스로 찾는데 그걸 해보지도 않고 다들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떤 주제를 삼아요? 어? 무슨 컨텐츠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 하고 싶은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 많을 거 아니야. 그냥 해봐. 그러면 대부분 찾더라고. 근데 그걸 시작해보지도 않고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얘기가 아유 난 지금 뭐 여자분들은 특히 뭐 이상하게 나오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죠? 제가 좀 우습게 보여요. 저게 웃음 강사 경력이 좀 있어요. 한 4, 5년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교도소 가서도 웃음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왜 웃음 강연을 했냐면 그때가 이제 이런 일 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너무 웃음이 없었어요. 제가 약간 냉혈 스타일이에요. 예. 이 흥분되면 더 사람이 차분해져. 내가 차분해지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왜 당신은 너무 태연하다 이거야. 그게 기분이 나쁘대. 그럼 난 나쁜지도 몰랐지. 그런데 웃음을 하게 된 거는 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안 웃고 근엄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바보짓이다. 그럼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우리 김샘 그 하는 거 보고 내가 많이 웃었다니까. 저는 뭐 엄청 웃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유머 1번지고 뭐 하여튼 뭐 개그 콘서트고 뭐 다 봤어요. 제가 다. 강의하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마다 나는 항상 100% 잘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있어요? 아 여기는 있을 것 같아. 없어요? 항상 그 실물보다 못 나오더라고요. 못 나오죠. 네.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 말씀 들으고 그 한번 해보시면 100% 맞아요. 뭐냐면 입을 다물기 때문에 그래. 입을 다물. 입을 벌리면 상대적으로 눈이 안 깜빡거려져요. 이게 얼굴 면적 때문에 입을 벌리면 입을 찢으면 눈이 깜빡거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웃는 거야. 제가 수염 왜 길는지 아세요? 예, 제가 입이 작아요. 우리 저 김쌤도 작은 편이네요. 예. 그죠? 요걸 커버하려고 이렇게. 예. 안경을 왜 흰 거 낀 줄 아세요? 눈이 작아서요? 아니요.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대구 온다니까 친구가 기사를 보냈어요. 그 기사가 나를 태우고 이제 그 회사로 식사로 가는데 저보고 한 3년 전에도 한번 오셨는데 이러더라고.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얀 안경 보고 기억이 납니다. 이러더라고. 하얀 안경이 그렇게 인상을 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렇게 했고 모자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김쌤도 모자가 특이하시지만 이렇게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외모를 코칭해주는 코디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예요. 예. 제가 워낙 옷을 잘 못 입으니까 10여 년 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 옷이 어때?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안 하더라고. 그 말을 좀 해줘. 그러니까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나는 몰라.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뭐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래.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이 나 옷 코디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코디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한 10년 정도 프랙티스를 하니까 요즘은 제가 맞춰가지고 입고 아내한테 보여주면 그래도 조금 이제 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것도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창직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거죠. 창직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대부분 창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요. 대학원 가야 됩니까? 무슨 직장, 무슨 자격증을 따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상담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 대학원 가서 상담 거기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격증 필요 없다.
창직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직업을 만드는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사전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다. 벌써 살아온 것 자체가 경력이고 살아온 것 자체가 자원이다. 그 자원 안에서 찾으면 된다. 창직이 뭐예요? 직업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기존의 직업을 살짝 비틀어도 그게 창직이 돼요. 기존의 직업을 순서만 바꿔도 창직이 된다고. 기존에 있던 것도 조금 바꾸면 돼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신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지.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모방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모방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남의 아이디를 잘 훔쳐서 모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은 그게 창직이 되는데 창직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창직을 못 하는 거야. 그죠? 대부분 이제 나이 좀 들어서 퇴직한 분이 하는 게 뭐냐면 창직 아니면 재취업을 해요. 창직 아니면 재취업을 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로 재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제발 재취업하지 말아라. 나이가 들수록.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재취업해가지고 몇 년을 있겠냐. 2년 있기가 힘들고 1년 반 있기가 힘들다.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대부분 거기 가면 그 대표이사들이 나이가 젊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어. 기술이 있거나 또 대기업이나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좀 이렇게 네트워킹이 좀 좋을까 해서 사람을 채용을 해요. 그러면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돼. 사실은 대표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베리어가 생겨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걸 말을 못해 서로. 날짜만 봐. 언제 계약서 끝나는 날짜가 언제. 그럼 퇴직하고 나면은 오히려 상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제발 재취업하지 말고 창직을 해라. 제가 그렇게 지금 이 연사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창직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창직 7계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창직 7계명.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여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저는요, 외워서 시험 보는 거는 완전히 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누구 앉아가지고 같이 외워서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아예. 근데 지금 제가 줄줄줄줄 하잖아요. 네. 왜 할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러죠. 마르고 닳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제가 웬만하면 다 해요. 못 하는 게 없어.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있더라고. 들고 있는데 저한테 이게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 좋은 게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라는 얘기를 쉽게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 중학교 1학년들도 제가 수업을 요즘은 줌으로 하지만 한 10명씩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질문 대화식이에요. 물어요. 이름 부르면서 누구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생이 이제 반 이름은 창직반이에요. 그래서 중학생이 아까 뭐 창직 얘기하는데 창직을 어떻게 알아 중학생이? 창직반 무슨 뭐 댄스반 무슨 기타반 몇 가지 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하는 게 뭐냐면 자유학년제라는 거예요.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년 동안에 시험을 안 쳐. 그 대신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아마 대구는 일부 할 거예요. 다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을 이렇게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배정하다가 남는 애들 몇 명인 우리 반으로 와요. 그러면 학기 초에는 선생님 전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창직반에 가라고 해서 왔어요. 창직이 뭔지도 모른대.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나고 마칠 때쯤 되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요. 선생님 다음 학기에도 저 들으면 안 돼요? 그 뭘 하냐면 저 수업 목표가 이거예요.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중학생에게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걸 해줘요. 그래서 매주의 주제를 정해요. 하나씩 정해가지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 하루 전에 딱 알려줘요. 내일 주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일본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면 드론 이런 식으로 하나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생각의 힘이 작았던 친구들이 한번 그려보라 그러죠. 생각의 크기를 한번 그려보라고. 어떤 친구는 장난친다고 점도 찍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작게 그려요.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가서 너의 생각의 크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면 다 이렇게. 그게 대화식으로 하면서 제가 생각의 힘을 키운 결과죠. 돈보다 가치가 먼저다. 그게 뭐냐면 돈을 먼저 생각하면 창직이 안 되더라고.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 창직이 돼요. 신기하죠. 돈을 먼저 벌겠다고 하면 창직이 안 되더라고.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 창직이 되더라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해라. 자,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달성하고 성취하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그래요. 성공과 실패는 자주 있는 거니까. 근데 가치는 뭐냐? 가치와 보람 있는 일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줬을 때 생기는 게 가치예요. 내가 여기 오늘 있게 된 거는 내가 똑똑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키운 부모, 사회, 대한민국,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치를 발견을 못 해요. 가치를 발견 못하면 창직을 시작을 못 해요.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면 앞이 안 보여요, 잘. 예. 급하면 안 보인다고. 당장 창직하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 창직했으니까 당장 돈 벌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미안한데 제가 코칭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시면 창직이 안 돼요. 조금 기간을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독서, 생각하기, 글쓰기는 기본입니다. 생각하기 말씀드렸죠? 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작년에 한창 우리하고 일본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을 때 제가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오늘 주제는 일본이다. 일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랬더니, 일본 물건 사면 안 돼요. 일본 가면 안 돼요. 뭐 일본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은 뉴스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한 걸 네가 옮긴 거냐? 잘 생각해봐라. 네 생각이면 오케이. 근데 네 생각이 아니면 그건 생각의 힘이 큰 게 아니야.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럴까? 우리하고 일본 관계를 왜 이럴까? 이런 거를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무조건 남이 얘기하는 걸 옮기는 거는 생각의 힘이 작은 거야. 라고 했더니 애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독서 글쓰기는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자, 저도 사실은 40대까지는 독서 안 했어요. 전공서적이나 좀 보고 이랬어요. 근데 50대 넘어가면서 우연히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글감이 없어. 그래서 독서를 시작했어요. 저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글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서하기 위해서 글 쓰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종종 있어요. 중요한 거는 독서를 제대로 하면 글감도 생기고 나의 정체성도 찾고 방향도 잡을 수 있는데 독서 안 해요. 정말 안 한다고. 그죠? 친구들 만나서 자, 이제 무료한 시간 퇴직도 하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 독서 좀 해라. 그러니까 눈 아프다. 뭐 어떤 핑계를 많이 대. 왜냐하면 당장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독서하지 않으면 창직하는데 어렵습니다. 뭐부터 독서하느냐고요? 제가 50대 초에 독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책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만화부터 읽었어요. 왜냐면 쉬운 것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서너 편의 지금 칼럼을, 창직 칼럼을 쓰는데요. 처음에 누가 쓰라고 해서 썼나요? 제가 썼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글을 제가 썼어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글이야.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글 좀 쓰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2년도 쓰고 3년도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 많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 서너 편의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게 나를 만든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예. 근데 독서, 글쓰기를 안 하면서 자기의 방향을 잡아가기는 정말 힘들다. 따라하지 마라. 예. 우리 벤치마킹 얘기하죠. 벤치마킹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킹 하면 그 사람 수준까지밖에 못 가요. 평균밖에 못 가는 거야. 예. 그거보다는 따라하지 말고 안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거 내가 안 간 길을 가볼까? 저는 운전할 때, 운전을 잘 안 하지만 운전을 할 때 한 번 가본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요. 다른 길로 가. 둘러가. 안 가본 골목을 가봐.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남 따라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별로. 스마트 세상에 호기심을 가져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스마트 기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노트북에, 아이패드에, 아이폰에, 그다음에 갤럭시 탭에 뭐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스마트 도구들은 제가 다 다룰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어디서 막히냐면 비밀번호에서 막혀요. 또 잊어버렸네? 어디 있지? 찾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비밀번호도 자기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마주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늘 또 하나 배우겠네 새로. 오늘 또 하나 배우겠네. 그래서 제가 파다 보면 정말 하나 배워요. 제가 줌 화상회의 한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자, 우리 오프라인,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이런 세상을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온라인이 뭐예요? 줌이나 이런 거 전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세상에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친구가 4,800명인데 5,000명까지가 제한이거든요. 5,000명까지 갔다가 제가 2,000명을 잘랐어요. 내가 글을 올려도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 2,000명을 잘랐어. 근데 다시 늘어난 게 4,800이야. 좀 더 있다가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를 가도 지나가다가도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하면은 그냥 온라인에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글을 올리고 뭐 서로 친구 맺고 지 자랑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오한 게 거기 뜻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게 적응력입니다. 세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정신없이 변하는데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이냐. 제가 지금 줌을 지금 적응한 게 그런 거거든요. 1년 만에 제가 완전히 적응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책도 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적응력이 가장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요. 창직 7계명은 돈보다 가치가 먼저다. 조급하지 말아라. 독서, 생각하기, 글쓰기는 기본이다. 남을 따라하지 말아라. 스마트 세상에 호기심을 가져라. 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그리고 적응력을 키워라. 이게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9년 동안 한 400명을 코칭하면서 제 경험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담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직 사례예요. 예. 모바일 아티스트 정병길 화가. 이분은 농협의 지점장 출신이에요.
지점장을 끝내고 7년 전에 8년 전에 저한테 왔어요. 코칭을 받으러. 와서 아이패드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선물했다고 아이패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SNS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SNS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뭘 창직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점장으로 있었지만 전업 화가는 아니지만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이패드로.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 걸 보고 제가 아, 이분은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7, 8년 동안 이분이 스마트폰 모바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300명의 문화생을 배출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 14번째 개인전을 열어요. 엄청난 거죠. 또 창직 사례. 이분은 장충중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예요.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 학교에 가거든요. 이분 만나가지고 제가 진로 재구성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인도 아직 뭐 퇴직은 뭐 몇 년 남았지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퇴직 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작년에 진로 멘토링 38이라는 단독으로 책을 냈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4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엄청난 거죠. 자, 이분은 제주도에 있는 고수양 작가라는 분이에요. 하루방 TV 작가인데요. 이분은 제가 제주 올레를 걷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재작년 3월에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 토박인데 제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야. 학자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유한 킴블리면 제주 현지법인에서 30몇 년 일한 사람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 그랬더니 취미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대. 그래? 그러면 하루방 TV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책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자마자 4개월 만에 간세 타고 산남의 올레를 걷다는 첫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작년에 간세 타고 삼북의 올레를 걷다. 책을 2권을 냈어요. 2년도 안 됐는데 책을 벌써 2권을 냈어요. 유튜브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분이에요. 한라산을 500번 올라가고 백록담을 300번 올라간 사람. 네. 저는 한라산 한 번 올라갔다 죽는 줄 알았는데. 자, 이분은 엔딩 플래너예요. 엔딩 플래너.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 송기름 목사인데 최근에 여기 정인이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이제 양평 여기다가 안드레센 그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해놓고 이렇게 수목장을 했는데 이분은 엔딩 플래너가 뭐냐면 여러분들 웨딩 플래너는 아시죠? 그 다음에 장례 지도사 아시죠? 장례 지도사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연습하고 이런 거를 다 처리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죽기 전 예를 들어서 마지막을 어떻게 잘 장식할 건지 촬영해서 예를 들어서 책도 내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위시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보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그런 데를 가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뭐 CD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도록 쭉 만드는 거예요. 이분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메멘토 모리 기독 시민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장례 문화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엔딩 플래너도 아주 앞으로 괜찮은 직업이 될 거예요. 창직의 절차. 자, 복잡하지 않아요. 순서를 바꿔요. 첫 직장 우리 다닐 때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들어갔죠. 거기에서 이제 직장이 필요한 거 배워가지고 그동안 일을 해왔죠. 창직은 반대예요. 자기 정체성을 먼저 찾고 창직 선언서를 작성해요. 창직 선언서 나는 뭘 하겠다. 저의 창직 선언서의 샘플이 이런 겁니다. 창직을 통해 평생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등대지기. 등대지기는 자기가 선장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사람이 선장이야. 그런데 적어도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대직이잖아요. 저의 창직 선언서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1계명을 가치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더니 이게 가능하더라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 만들고 그 다음에 명함을 만들고 퍼스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고 줌도 쓰고 밴더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3.3 법칙은 사흘 안에 세 사람에게
알려줘라. 그럼 내 것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줌 유격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 날 낯선 사람 만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30여 명씩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책이 나왔으면 책도 소개하고 미니 강연도 하고 호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정신없이 말씀드렸지만 심플합니다. 창직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다. 네. 힌트만 좀 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00세 시대의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네. 저는 회사 다닐 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좋겠어요. 오늘 강의가 뭐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과연 직장이 아닌 직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 쌤은 오늘 강연 듣고 어떻게 그 생각하셨어요? 저희 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흔히들 뭐 은퇴하면 뭐 할까? 치킨집이나 하지 뭐 그 생각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 너 이제 뭐 하고 살래? 이거에 대한 고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물론 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시긴 하지만 10대에서 80대까지 정말 아주 넓잖아요. 강의를 하시거나 대하는 분들이 참 다양한 그런 보람을 또 느끼실 것 같아요. 세대별로. 예. 예. 그렇죠. 어떤 예. 보람을 느끼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쓰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뭐 친구들이 게임하고 몇 가지 외에는 못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가르쳐 줬냐면 검색하는 요령을 알려줬어요. 이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모르잖아요. 그거를 네이버 사전이나 구글 위키백과에서 어떻게 찾아보는지, 그 찾아본 내용을 어떻게 자신의 생각의 힘과 적용하는지 이런 걸 해줬더니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은 원래 담임 선생님한테 스마트폰 꺼내놓고 이제 하교할 때 가져가거든요. 제 수업 시간은 화요일 오후 6교시, 7교시인데 그 방과후가 아니에요. 정규 수업 중간이에요. 그 시간에 다 스마트폰을 들고 와요. 왜냐면 이게 교재예요. 신나겠다.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머리 아파, 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네.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평생 직업을 갖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이게 사양길로 접어들었어요. 너무 반응이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게 나의 판단 미스인 건지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창직을 해야 될지 예. 그런 갈림길에 설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나머지 반은 뭘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네. 나머지 반은 뭐예요? 시작이 반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떤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네요. 제가 만든 나머지 반은 뭐냐면 네. 자기를 믿고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시대착오적으로 전혀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웬만하면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심을 가지지 말고 네.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의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했던 걸 계속 꾸준히 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2, 3년은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하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아들 둘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 돈으로 밥 사면서 뭐 커피 사면서 자선 사업도 다니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저도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건 언젠가는 뭔가 있을 거야라고 꾸준히 밀고 왔더니 오늘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나 자신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뭐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생 직업을 찾으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길래 이렇게 일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예?
우리가 돈 버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결국 돈 버는 것도 따지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행복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 눈을 떴더니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치 벌고 안 있는 벌고 일을 상관없이. 예, 가치 네. 있는 일을 찾으라. 그렇죠. 이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오늘 그 우리 선생님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나 그 퇴직 이후에 이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진짜 되게 등대지기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 생각되는데 혹시 뭐 앞으로 또 다른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부지런히 지금 이걸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저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여기서 또 다른 길을 찾거나 이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창직을 좀 꿈꾸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 또 이 방송으로 또 이렇게 나도 창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예, 예.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직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 리셋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다 이런 경우는 저 같은 사람 코치가 있잖아요. 네. 요즘은 뭐 비대면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네,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신조어인데 네. 이생망이 아니고 이 창직을 통해서 이생흥, 이번 생은 흥했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생 흥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 나에게 네. 가치가 있는 일을 찾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